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법. 궁금한 법률 상식을 쉽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여자, 배우 권경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법이 힘이다. 안녕하세요. 법이 있어야 잘 사는 여자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법대로 합시다에서 다뤘던 주제들이 정말 주위에서 너무 관심들이 많았어요. 네. 제 주위에서도 그동안 궁금해서 잘 몰랐는데 저희 방송을 보고 너무 좋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셔도 도대체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되는지 또 어떤 걸 물어봐야 되는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법대로 합시다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법률 지식들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든든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실 변호사 한 분 나오셨죠?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나 대표 변호사 백지윤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은퇴하신 이후에도 이제 안정적인 소득을 쭉 이어가시기 위해서 은퇴 후에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퇴직금 같은 거 이제 몽땅 투자에 올인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런 투자가 잘 되면 좋겠지만 사기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노후 대비를 위한 우리 투자, 사기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노후 투자, 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희한테 온 사연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6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애들은 모두 결혼하고 저와 아내 둘이서 조용한 노년을 보낼 일만 남았는데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에 퇴직하면서 생긴 목돈을 묶어둘 바에야 이걸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한 광고에서 바닷가 앞에 호텔을 분양한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쉬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서 쉴 수도 있고 우리가 안 갈 때는 호텔 객실로 운영해서 연 7%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은 인생 동안 퇴직금을 야금야금 까먹느니 가족 별장 겸 적은 돈이라도 벌자고 싶어서 노후 자금 전부를 그 호텔에 투자했습니다. 호텔이 완공된 지금 정말 눈물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바로 앞에 다른 건물이 지어지는 바람에 바닷가는커녕 앞 건물만 보이는 상황이고 운영사가 전기료 체납을 해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호텔이라 천정에는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당연히 약속된 투자 수익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와, 이거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정말 평생 모았던 퇴직금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노후 자금을 전부 다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투자를 하셨는데 이렇게 사기 피해를 당하시면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이제 백지윤 변호사님도 상담하시면서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네, 사기 사건에 관한 상담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체 형사 사건 중에서 저도 한 50% 정도가 사기에 관해서 특히 투자 사기에 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오전에 또 투자 사기에 관한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예,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번 사연 어떻게 보세요? 먼저 7% 수익률 보장 그리고 바다 전망 같은 내용이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거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지, 사기 취소 또는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통해서 계약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곰팡이가 피는 부분은요.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서 목적물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행 불능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 해제 또는 해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계약 해제나 취소와는 별도로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에 의한 위약금 청구, 그리고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민사소송에서 이긴다고 해서 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지는 않아요. 너무 답답하죠. 네. 이게. 너무 평생 모은 돈인데. 그러니까요. 소송을 하면 이제 다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변호사님. 네. 상대방이 소송에서 지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소송 중에 그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이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둘 수 있는, 즉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보전 처분 역시 먼저 같이 해둬야 됩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또 이렇게 뭐 해둘 수 네. 있는 장치가 있네요. 네, 그렇죠.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요, 이 호텔 운영사는 시행사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피해를 배상해야 할 호텔 운영사가 빈 깡통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투자자는 시행사와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요. 호텔 운영사와는 위탁 운영 계약을 각각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 각 계약의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호텔 운영사와 체결한 운영 위탁 계약에 따라서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분양 계약의 당사자인 시행사에게 그 책임을 묻거나 계약 전체를 해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이제 백 변호사님 말씀에 이제 조금 더 보태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이런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허무맹랑한 그런 수익률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투자하기만 하면 뭐 7% 정도의 수익률을 늘 보장하겠다. 이런 광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뭐 이런 거죠. 이 호텔이 어디에 건립이 되냐면 바다 앞 조경을 뭐 다 볼 수 있고 바다 앞 조명에 뭐 호텔 앞으로는 당장 뭐 기차역이 들어서고 쇼핑센터가 건립되고 이런 내용으로 광고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혹하는 그런 광고문이 많잖아요. 정말 여기 가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 이런 거에 현혹돼서 저희가 그런 데 투자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광고, 뭐 그런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돼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백지윤 변호사님이 잘 말씀 주신 것처럼 돈을 다시 받아내려면 방법이 너무 긴데 보통 이런 투자 사기의 경우,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투자 사기의 경우에는 그 사건 이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도 해당할 수 있고요. 뭐 유사 수신행위도 해당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 횡령죄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범죄들이 뒤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엔심님께서도 그런 광고 보면 현혹될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광고를 보고 잘못되게 투자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표시 광고에 관한 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점은 광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서요. 광고는 좋은 내용만 담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고 홍보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좀 좋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광고의 내용을 믿고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 광고에 관해서는요, 단지 광고에 뭐 수익률을 얼마를 보장한다. 그리고 그 수익률이 실제 계약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기다. 이렇게 맞아요. 보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 법원은 그런 경우에는 그런 수익률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계약의 본 내용으로 좀 들어간 경우에 그 부분을 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주 시행사가 애초에 이런 수익률을 보장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허위 광고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허무맹랑하게 애초에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로서 이런 광고를 했다는 게 입증되지 않으면 사실 광고를 믿고 투자를 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사기죄가 해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꼭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고 또 이제 백지윤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서에 잘 들어가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돼서 아유 참
벌써부터 좀 답답하네요. 이렇게 어렵다는 말씀만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뭐 분양형 호텔이란 말씀도 나오고 맞아요. 이러는데 이게 저희가 정말 신문이나 무슨 어디 현관판, 뭐 버스 광고판 이런 데도 많이 저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분양 호텔, 뭐 수익형 호텔이라는 뭐 수익률이 보장이 잘 된다 이런데 이 분양형 호텔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저 잘 모르겠어요. 뭐죠? 네. 분양형 호텔은 호텔 완공 전에 시행사가 투자자들에게 그 객실을 미리 분양을 하고요. 그 투자금을 받아서 착공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면 호텔 이제 운영 업체를 선정해서 그 운영사가 직접 호텔을 운영하면서 호텔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들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을 그 객실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즉 분배하는 그런 구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호텔 전체를 뭐 한 명이나 아니면 하나의 회사가 전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처럼 각 객실별로 개별 소유자가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수익을 같이 나누어 가지는 구조를 분양형 호텔 또는 수익형 호텔이라고 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비교적 큰 금액 투자하지 않고 호텔 객실을 본인의 소유로 만들 수가 있고 또 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요. 또 본인이 직접 관리할 필요도 없으니까 호텔을 운영해 주는 업체가 따로 있다 보니까 관리 면에서도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투자 수익을 약정한다는 점에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렇죠. 또 이런 수익형 호텔에 투자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그 분양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익형 호텔에는 또 제공되지 않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이제 시행사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는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분양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수익형 호텔, 분양형 호텔의 경우에는요,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수익형 호텔 분양하는 시행사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와, 아니 그럼 보증보험이 의무가 아니었네요. 네. 야, 아니 이런 걸 사실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모르다가 나중에 이거를 알게 되면 정말 너무나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수익형 호텔을 둘러싸고 이 법정 싸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투자자들이 약정된 수익금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 행복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매우 드물고 최근에는 이 수익형 호텔의 경우에는 법정 분쟁이 없는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유형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완공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뭐 규모가 작은 시행사나 아니면 기존에 부채가 많이 있는 시행사가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계획된 완공일이 지나도 완공을 하지 못하는 것은 뭐 기본이고요. 아예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뭐 잘 알아보고 투자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분양 호텔 투자하려고 할 때 그럼 뭘 주의해야 할까요? 참 알아보셔야 되는 게 정말 많아요. 사실 내 돈을 투자하는 것이니만큼 내가 잘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이제 제가 크게 3가지 정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광고의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공사 부지 같은 게 지금 제대로 확보가 된 것인지, 뭐 앞에 뭐 SRT 뚫린다고 하는데 KTX 역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제대로 좀 계획이 있는 것인지, 적어도 착공이 예정된 계획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 제반 시설이 지금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좀 확보하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광활한 대지에 그냥 공사판에 호텔만 덜렁 들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봤던 사건 중에서는 앞에 이제 바닷가 조망이라고 해가지고 건설을 했는데 조망이 앞 건물에 막혀서 그렇죠. 바닷가는커녕 앞 건물 조망이 되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 부지나 제반 시설 제대로 확보되셨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또 중요한 부분, 제가 이거 항상 상담 오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계약서의 중요성. 변호사님 계약서입니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바로 계약서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좀 어렵게 생각하세요. 이제 계약서를 제대로 꼼꼼하게 읽고 사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법률 문서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사인해 버리시거나 도장 찍는 경우 많으시거든요. 이런 투자 계약 진행하시면서 이제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앞에서 백지윤 변호사님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공사가 막연히 막 지체되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지체가 있으면 손해를 어떻게 배상하기로 하는지, 지체가 있으면은 내가 계약을 이제 없던 걸로 해제나 해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게 계약서에 담겨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계약서를 보다 보면은 운영상의 수익이 나지 않을 때 그 수익이 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정말요? 그렇죠. 계약서에 깨알 같은 글씨로 그런 내용이 잘 들어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맞아요. 많거든요. 저도 무슨 계약서 쓰면 그 용어도 어렵고 그거 잘 그렇죠. 안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장 찍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런 내용, 내가 공사가 지체되거나 제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걸 배상받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에 관련된 조항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양형 호텔의 경우에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호텔을 짓는 시행사, 그리고 이 막상 호텔을 운영하는 운영사, 그리고 투자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삼각형 구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아, 세 개가 그럼 다 정확한 뭐 시행사도 중요하고 이런 게 다 자세히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엔씨님.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덜컥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시행사는 공사를 끝까지 잘 이끌어갈 그런 경험이 많은 시행사인지, 뭐 부도의 위험은 없는지, 충분한 자금을 갖추고 있는지, 탄탄한 기업인지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특히 운영사의 경우에는 이제 호텔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운영사가 호텔을 좀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지, 평판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뭐 이런 거 할 때 어느 회사가 졌다 이거 많이 좀 따지는 게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노후 대책을 위해서 수익형 호텔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이 방송을 보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는 법이 바로 힘이다. 맞습니다. 저희 프로가 그래서 힘이죠. 맞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해요. 수익형 호텔과 더불어서 요즘 이 단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또 지금 좀 오르고 있다고 하면서 또 기사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아,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또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요즘 그 유동성이 엄청나요. 하루에도 뭐 30%를 넘게 넘나들면서 가격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뭐 4천만 원을 뭐 돌파했다느니, 뭐 또 하루아침에 3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계속 기사에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또 비트코인에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정확히 비트코인이 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모르는 1인입니다. 사실 저도 뭐 뉴스에서나 비트코인 이런 뭐 주위에서도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얘기는 하지만 이게 뭔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은 이제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 당국의 별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가상화폐, 암호화폐인 건데요. 결국 이것도 좀 설명이 어렵죠, MC님. 네, 우리 이 법에 관계된 단어나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간단하게 이해해 보시자면 온라인 상에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 내지는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보면 되는데, 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뭐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이런 게 지금 가능하지는 않지만 이제 해외에서는 뭐 이런 걸로 실제 거래를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실제
실제 거래에 사용되는 화폐라기보다는 그 등락, 가격의 등락, 가치의 등락에 따라 투자의 수단으로 좀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누르르 보이는 게 아니면은 이렇게 잘 믿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겁이 나서 이거 저는 뭐 비트코인 잘 알지도 못하지만 투자 이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 사기 유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네, 비트코인 이제 저희가 비트코인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한 대표적인 일종인데요. 이 암호화폐를 내세운 신종 투자 사기 행각이 요즘에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 주요 타겟이 또 노령층입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비트코인 거래소 접속 등이 어려운 노령층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다단계 형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수익률 100%를 보증한다거나 매일 이자를 지급을 하는데 1년 수익률은 70에서 80% 정도로 굉장히 높게 보장을 한다라는 광고로 현혹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원금과 수익을 모두 보장한다고 하면서 지급 확약서, 보증서 이런 문서를 써주기도 합니다. 이런 과대 허위 약정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안심하실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 또 우린 아까 계약서만 가혹하죠. 잘 쓰면 된다고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특히 비트코인 사기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단독 범행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뭐 여러 명이 집단으로 같이 하거나 혹은 해외 조직까지 연관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피해자도 수백 명에 이르고 그에 따라서 피해액도 수십억, 수백억으로 불어나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이런 비트코인 사기는 주로 투자하면 단기간에 수십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광고로 이제 현혹을 하고 두 번째는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방식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공개된 거래소에서 유통되지 못하는 그러한 가상화폐에 투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판매를 사라고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라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유형, 이 세 가지 유형의 투자를 권유받으신 경우에는 매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점점 세상 살기가 어려워져 가고 매우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사기가 너무 많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죠. 네, 마침 그 법대로 합시다에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사연이 한번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60대 주부입니다. 3개월 전 평소에 잘 알던 지인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통해 비트코인을 사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은 이게 100원에 거래되지만 곧 거래 사이트에 상장되면 최소 1,000원은 받게 된다고 하더군요. 최소 10배 이익이라니. 투자에 무지한 저는 그 말 한마디에 혹해서 모아놓은 돈을 전부 투자했습니다. 한동안 10배 이익을 볼 생각에 부풀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비트코인은 상장이 되지 않았고 결국 저는 돈을 모두 날리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제 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속상해요. 맞아요. 이거 주부들이 정말 아끼고 아껴서 모아뒀 돈을 이렇게 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제가 꼭 이런 사기 피해 입으시는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 분들이 자책하세요. 내가 왜 이런 거에 그렇죠. 속았지? 내가 왜 바보같이 왜 이랬지 하는데 이런 건 사기 친 사람이 나쁜 거지 피해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막상 사기를 당하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조직적이고 정교하게 사기를 치는지 몰라요. 실제로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것도 이제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서 정말 강남 한복판에서 엄청난 규모로 이런 투자를 모집하는 그런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제로 뭐 외국의 본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 이런 어려운 그래프들을 보여주면서 뭐 이런 등락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상장된다는 내용도 막 보여주고 뭐 해외에 수십 개의 법인이 있다고 하면서 뭐 법인 회사 사진 같은 것도 막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정말 속을 수밖에 없게끔 하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더 주의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대규모
또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사기 피해를 이제 입게 되시면 결국 이제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크게 이제 돈을 다시 돌려받으시는 게 급선무시잖아요. 그렇죠. 돈을 다시 돌려받으시고 싶으실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이런 사기를 친 사람, 사기를 친 기업을 상대로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으실 텐데, 이제 결국 이제 이 민사소송과 이제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처벌하는 걸 이제 같이 가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원래 투자라고 하는 것이 내가 투자로서 이득을 보면 좋겠지만, 투자라는 것의 그 특성상 당연히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뭐 투자한다고 다 돈 벌면 다 부자 되죠. 그러면 우리가 다 돈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은 돈을 빌리는 대여와는 다르게, 투자는 내가 이 돈을 다 잃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더 돈을 잃은 것과 잃는 것뿐만 아니라 뭐 더 크게 원금이 손실이 되고, 당연히 이 약정된 이유를 받지 못한다는 걸 어느 정도 감수하고 있는 것이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다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정된 이유를 보장할 생각도 전혀 없었음에도, 아니면 이런 실체가 전혀 없음에도 일부러 이제 피해자를 기망해서, 그러니까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사기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 투자 사기의 경우에도 이런 사기죄 안에 포섭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판단이 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계약서 내용을 좀 보시긴 하셔야 돼요. 투자 계약서에 어느 정도로 구체화돼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약정 이율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담겨 그렇죠. 있는지 일단 계약서 등을 좀 중요하시게 보셔야 되고, 또 이제 투자를 권유 받으시면서 이제 뭐 설명드린 내용 같은 게 좀 증거로 남아 있으면 좋거든요. 뭐 문자나 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아니면 이제 녹취록 같은 게 좀 마련이 되어 있으셔야지 그나마 이제 사기죄로 처벌을 하시거나 하는데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계약서, 증거 이런 게 제가 이 법률을 배우고 보니까 계약서 또 증거를 꼭 보존해야 이게 나중에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노후 자금 많이들 투자하잖아요. 그럼 이 비트코인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요즘에는 이제 뭐 분양 사기 관련돼서 이 분양도 투자의 유형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네,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 신도시 홍보하는 거 보면은 뭐 앞에 지하철역이 생긴다, 백화점, 뭐 대학교가 들어온다, 이런 광고 문구로 굉장히 현혹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만 믿고 투자 그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셨던 돈 전부를 투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떡해요. 이거 근데 저도 오늘도 저희 집 앞에 전단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뭐 수익형 상가. 맞아요. 뭐 신도시 상가에 투자하라고 하면서 굉장히 막 삐까뻔쩍한 상가 모습 보여주고, 뭐 유동 인구가 얼마다, 뭐 맞아요. 초등학교가 뭐 뭐 세 개가 들어온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수익성 너무 좋다.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뭐 이렇게 나눠서 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도 없고 하니까 나도 한번 노후 생각해서 해볼까. 사실 저도 그런 생각 좀 많이 하는데 선뜻 못했지만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런 수익형 상가에 관련한 사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백 변호사님은 또 진행해 보신 그런 사건이 있으실까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제 분양회사에서 낸 홍보물을 보고 투자를 하신 경우였어요. 근데 이 홍보물에는 이 신도시에 지하철역이 생기고 대형 뭐 쇼핑몰이 들어온다라는 이제 광고 문구가 크게 있었고, 그걸 믿고 이제 열심히 일해서 모아두셨던 노후 자금과 심지어 지금 살던 집을 전세로 돌리고 돈을 이제 끌어 모으셔서 아이고. 수억 원에 달하는 그 상가를 사셔가지고 투자를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네. 우리 역세권 하면 왠지 다 잘 될 것 맞아요. 같은 이래서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도 내셨고 중도금을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나눠서 내게 되는데, 이분은 총 6번의 중도금 중에 3번까지는 이미 납부를 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번의 중도금을 낼 때까지 전혀 착공조차 들어가지 않았던 경우여서 계약 해제를 원해서 상담을 하러 오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외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만약 이제 그런 분양 계약에 뭐 지하철역이 들어올 거고, 뭐 역세권이고, 뭐 대학교 백화점 이런 게 그쵸. 들어온다는 게 구체적으로 좀 기재가 되어 있었더라면 뭐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유로 손해배상이 가능할 텐데 그런 게 아니면은 좀 계약 해지는 또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네,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양 계약의 내용,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계약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홍보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었다면 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이제 취해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지하철역이 생긴다,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가장 매혹적인 부분인데요. 맞아요. 지하철역이 생긴다라는 광고는 이제 시행 당국의 교통 계획이나 도시 계획에 기반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교통 계획에 지하철역의 뭐 위치나 이름 아니면은 뭐 공사 기간이나 개통일 등 매우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하철역이 생긴다라는 것이라면 이것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을 해서 이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요, 중도금 절반까지 네. 납부하셨던 네네. 사례예요. 그 중도금을 절반가량 이미 납부했는데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해서 계약 해제를 하시는 것도 검토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계약의 내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에 이 착공 예정일, 완공 예정일 이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결국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계약서를 좀 꼼꼼히 보시는 게 중요해요. 계약서에 사실 그 계약의 중요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아예 한번 한번 읽어보시지도 않으시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문서거든요. 백지윤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대체 언제 이게 착공이 될 건지, 언제 완공을 예정하고 있는지, 만약 이 기간 안에 완공을 못한다면 이에 대해서 내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을지, 뭐 중도금 납입 조건 같은 경우에도 뭐 몇 회까지 납부를 했을 때 한다면 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고 이제 계약을 해지할 때 손해배상 같은 게 발생하면 이런 부분도 뭐 손해배상의 예정, 이 손해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액수를 미리 발생한 걸로 봐서 이 액수를 배상하기로 한다는 내용 같은 게 담겨 있는지 이런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게 보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말고 꼭 계약서 글자를 확인해야 된다는 게 다시 한번 저도 배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사기죄를 고소하려면 어떤 뭐 자료, 증빙 뭐가 있어야 할까요? 네, 사기죄는 일단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이 나를 속이는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속이는 행위와 함께 속은 상대방, 즉 내가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즉 가해자가 투자를 유도하면서 언급한 뭐 약정 수익률이라든지 뭐 운용 방법 등에 관해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그리고 뭐 전화를 하셨다면 녹취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입금한 입금 내역,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특히 수사 단계에서는 계약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요, 구두로만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이메일이나 문자 혹은 문서로 증거를 좀 남겨두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수익률, 그다음에 수익금을 이제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계약을 하시는 경우에는요, 그 계약서의 내용에 수익률이나 수익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너무 과장되게 수익률이 높다 이런 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제가 알기로는 민사 소송을 별도 제기해야 한다. 뭐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 저는 이게 하나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이런 절차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솔직히 그런 고소 안 하고 돈만 이렇게 내가 벌었던 거 돌려받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돈을 받으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했다고 해서 돈을 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고소했는데 그 사람 아무것도 없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다고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거꾸로 뭐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은 했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한 소송에서 내가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받는 건 또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구분해서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제 MC님 말씀처럼 아우 사기죄 고소도 아유 난 머리 모르겠다 아파요. 머리 아파요. 저는 일단 돈이라도 받을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민사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어요.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원상회복 청구, 뭐 손해배상 원래대로 청구, 다. 그렇죠. 네. 손해배상 청구 이런 민사적인 청구가 가능한데, 근데 이제 또 꼭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결국 이런 민사적으로 돈을 달라고 청구할 때는 이런 뭐 투자 권유, 이런 뭐 투자가 뭐 사기였다, 이게 불법적인 것이었다,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인이 없음으로 이를 원상회복하라, 이게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 이런 구조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내가 또 입증을 백 변호사님 말씀해 준 것처럼 네. 증빙이 돼야 되네. 그렇죠. 어차피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다른 점은 형사 절차보다 민사 절차에서의 이런 불법 행위 입증은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지 않은 증거로도 인정이 되곤 있지만 사실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이제 투트랙으로 가신다고 하죠. 형사 고소도 진행을 하면서 그에 따른 그 불법적인 내용을 판단을 받으면서 또 민사 고소도 진행하시는, 민사 소송도 진행하시는 형사 고소, 그러니까 두 민사 개를 소송. 동시에 해야 하는군요. 네, 하나 끝나고 또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이런 경우로 보통 많이 진행하시죠. 네,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고요. 따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형사와 민사가 있다라고 하면 형사부터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민사는 조금 뭐 중간에 경과를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형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될 두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돈을 빨리 돌려준다든지 빨리 합의에 이르게 되는, 즉 피해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민사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형사 절차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백 변호사님이 딱 말씀해 주신 케이스처럼 오히려 사기죄 같은 걸로 형사 고소를 하신 다음에 오히려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피해 액수를 다 합의금으로 보전을 받으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해자에게 좀 변제를 하라는 압박의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좀 활용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러니까 조금 무조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봐서 이걸 먼저 하서 잘 합의가 되면 또 쉽게 풀어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럼 투자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잘 투자를 하려면 어떤 거를 이렇게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야 할까요? 네, 이 투자라는 것이 성공하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은행 이율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큰, 즉 원금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투자하기 전에 과연 내가 투자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누구에게 투자를 하는지, 그 투자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회사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주의하셔야 할 점입니다. 특히 투자 대상이 회사라면요, 요즘에 뭐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아니면은 뭐 포털 사이트, 카페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것만으로 뭐 믿을 만한 회사다, 이름이 알려진 회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공적인 사항이 기재된 등기부, 우리 등기부라고 하죠.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떼어보시는 것 또한 방법이고, 또 회계나 사업 운영에 관한 서류를 요청해서 받으실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투자 유치를 위한 이 광고가 허위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수익률 몇 %를 보장한다, 뭐 지하철역이 생길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은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매하네요. 그거는 네. 좀. 이 그렇죠. 광고의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의 주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걸 이유로 해서 계약 해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팜플렛 같은 것에 어느 정도로 그걸 구체적으로 광고했냐 이런 거를 또 법원에서 많이 판단하세요. 예를 들어서 조감도 같은 게 그림으로 들어 있으면서 뭐 굉장히 이제 강조해서 너무 멋있게 막 이렇게 네, 해놓잖아요. 여기에 이런 게 뭐 조감도도. 기차역이 그렇죠. 들어온다. 그래서 정말 뭔가가 새로운 타운이 형성될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 조감도 같은 걸 보면.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신도시에 아예 버스에 같이 그 투자를 하실 분들을 태워서 한 바퀴 돌면서 여기엔 무엇이 생길 예정이고 뭐 여기엔 쇼핑몰 자리고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광고를 한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점점 지능적으로 발전을 해서 이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정말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 뭐 몇백억씩 사기를 치고도 이것도 고소를 했는데 뭐 한 몇 년 살고 나왔어.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이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네. 투자 사기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이제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나한테 이렇게 나쁜 일을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너무 적다라는 맞아요. 것에 대해서 즉 처벌 수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으세요. 일단 우리 형법상 사기죄는 징역 10년 10년 이하의 징역과 그다음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금액에 따라서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피해액이 50억을 넘어가는 즉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의 피해 금액 그리고 가해자가 얻은 이득액에 따라서 그 금액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지는 것인데요. 가해자가 또 이거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은 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부를 변제했다. 그런 피해 회복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처벌에서 감경할 만한 사유로 참작이 되고요. 그렇군요. 네. 반대로 이 투자 사기로 인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든지 피해액이 크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투자 사기에 관해서 많이 알아봤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변호사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큰 돈을,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것이니만큼 첫째, 좀 꼼꼼히 알아보자. 그쵸. 그냥 남의 말만 덜컥 믿고 투자하시기보다는 좀 꼼꼼히 알아보고 떼볼 서류들은 좀 떼보고 그렇죠. 또 잘 좀 주변 환경이나 뭐 이런 건설한 회사들이 좀 괜찮은 회사인지 좀 알아보자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계약서 내용을 좀 꼼꼼히 보자. 계약서는 상대방이 정말 제시한 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에게 내가 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사실상 가능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계약서에 추가하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첫째, 꼼꼼히 알아보자. 두 번째, 계약서 내용 꼼꼼히 보자. 계약서를 보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럴 때 좀 변호사를 찾아오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변호사님이 계시는 맞습니다. 거죠. 일이 터지고 나서 오시지 말고 미리 그 전에 미리 미리 상담하러. 찾아오시면 훨씬 투자를 하셔서 이제 수익을 얻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적어도 오늘 우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 투자하시려고 할 때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좀 피해보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대로 합시다. 오늘은 노후 투자 사기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생 동안 정말 열심히 모은 돈, 또 한평생 직장 다니면서 받은 퇴직금, 이거를 남은 노후에 쓰려고 했는데 이걸 다 사기당한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마음 아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을 보고 주위에 그런 일 당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맞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법이 궁금하시다면 앞으로도 계속 저희 법대로 합시다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투자 사기 관련 전문가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백지은 변호사님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정말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투자에 관해서 요즘 관심이 어느 때보다 굉장히 높은 때인데요. 이런 시기에 이제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꼭 투자 성공하셔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노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주제가 뭔가요? 다음 주에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또 중요한 내용 갖고 왔는데요. 다음 주 주제는 바로 배우자의 외도. 우와, 정말 다음 주 기대되고 흥미진진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